자, 이번 히든카드 반종민 소장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느 네. 쪽으로 잡으십니까? 예, 이제 뭐 비행기에 이제 뭐 아티스트가 타야겠죠. 태워야죠. 아티스트. 그래서 이제 월드 투어를 좀 많이 다녔으면 하는 바람에 네. 엔터주를 가져왔습니다. 와,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네.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사실 그 엔터사가 아티스트 컴백 및 공연 활동들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엔터 사사들에 따라 그 컴백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외에도 지금 중소형 관련된 중소형 기획사라고 좀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큐브 엔터가 중소형 기획사라고 좀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않습니까? 이제 또 많이 커졌죠. 그렇죠. 네. 지금 그 큐브 엔터의 경우에도 뭐 지금 아티스트를 통해서도 부각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은 그 자체 내에서도 또 그 뭐였죠? 그 화장품 사업, 코스메틱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많이 잊혀졌던 FNC 엔터도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엔터 쪽의 수급들이든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졌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판매 동향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2019년 2,500만 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양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22년 지금 7,500만 장의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앨범 수출은 지금 뭐 19년에서 22년 대비에 그 일본이 159%, 중국은 뭐 279%, 미국은 340%로 성장을 했다 합니다.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그 투자의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졌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엔터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 밀리언셀러라고 있는데 이게 밀리언셀러의 기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엑소가 9년 정도 걸렸었는데 네. 지금 제일 빠른 것은 확인해보니까 뉴진스가 6개월 만에 돌파를 했대요.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빨리 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보이그룹은 없고 걸그룹만 맞아요. 네, 그 위주로 맞아요. 저번 주에도 한번 이러한 소재를 다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긴 하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굉장히 좀 주목도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4세대 걸그룹의 지금 대표적인 특징상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엔터주는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엔터주 종목들 지금 머릿속에 쫙 나열되시죠? 저희가 한번 카드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가지 후보군 보시겠습니다. 자, 히든카드 열겠습니다. 그쵸. 445선도 나옵니다. SM, 하이브, JYP,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큐브 엔터하고 FNC까지, FNC 엔터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소장님, 어떤 종목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다 SM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SM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사실상 저는 좀 더 베팅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본다면은 그 하이브 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결국엔 BTS 쪽으로 가십니다. 예. 일단 BTS 쉽지 않을 것 같고요. BTS 쪽은 네. 그 사실상 그 정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BTS도 있고 뭐 뉴진스, 르세라핌 등의 이제 다양한 아티스트 등이 있는데 사실 그 지난 9일에 그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K-팝 전용 차트 쇼가 있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K-팝 레이더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이제 그 데뷔를 한 보이 넥스트 도어가 위클리 팬덤에서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빠른 쪽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그냥 간단한 상황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뭐 나머지 이제 음반의 경우에는 뭐 100만 장 뭐 이렇게 좀 많이 팔렸던 뭐 르세라핌 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슈가와 그 TXT 그러니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또한 그 통해서 월드 투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다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점을 봤을 때는 하이브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앞으로 아티스트들이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이게 뉴진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물론 이제 세븐틴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리스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세븐틴도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나올 수 있지만은 그걸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아티스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위버스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이브는 결국은 아티스트가 아직도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올해 미국에 대한 걸그룹 데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하이브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묻지마 하이브 이랬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상 주가는 부담스럽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하이브를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더 흐름들이 이어갈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지금 5월부터도 기관 순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흐름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이브가 단순히 엔터로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 안에 자회사를 통해서도 이제 하이브의 그 대표 높으신 분이 결국 넥슨 쪽 출신인가 그러실 거예요. 아마 게임사요? 네, 게임사 출신인가 그러시는데 게임 쪽에도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조용히 지긴 했지만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이브는 앞으로는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부분들까지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티스트가 데뷔를 한다 하더라도 하이브가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게 네. BTS를 통해서 성공을 하면서 전 세계 팬덤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팬덤을 가지고 빅데이터 마케팅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엄청난 양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누군가 컴백을 하던 기존에 컴백을 하던 신규 데뷔를 하던 간에 결국은 그 빅데이터 마케팅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마케팅을 세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하이브는 뭐 YG든 JYP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좋기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빅데이터를 한번 성공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겠죠. 사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하이브의 주가는 정말 어디까지 갈지는 장담을 못한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럼 많은 걸 가지고 있네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데이터로 그러니까요. 가지면서 그걸 정확하게 찌르면서 그걸 사업화 시켜버리면 진짜 말씀대로 강력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 관련해서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일단 그 매수가는 29,000원이라고 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29만 원 그럼 큰일 나죠. 이하고요. 네, 29만 원 이하고 네. 목표가는 일단 33만 원을 돌파하는지 보자라고 해서 33만 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26만 5천 원. 아래로 좀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는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은 뭐 비중을 뭐 굉장히 크게 실기보다는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를 하시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하이브 매수가 29만 원 이하,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6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